안녕하십니까, 황양숙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당좌자산 부분의 단기 투자자산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좌자산이 참 내용들이 많죠, 여러분. 자, 단기 투자자산은 교재 43페이지 피시면 되시고요. 자, 단기 투자자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투자자산이 들어오는데 반드시 용어를 보셔야 되세요. 단기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단기라는 부분이 붙어 있는 부분은 당좌자산으로 들어올 거고요. 근데 뒤에 가면 투자자산이라고 해서 아예 별도가 있어요. 그럼 뒤에 투자자산에서 나오는 부분은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금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느냐? 그러면 단기 투자자산에, 그리고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어느 부분에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비유동자산이다라고 하는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단기 투자자산에 제일 먼저 저희가 보셔야 되는 건 단기 금융상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기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요, 그냥 말 그대로 은행에서, 이런 은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시면 돼요? 금융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기 예금 또는 적금. 근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기 예적금이라고 부르는 건 단기 금융상품 쪽에 속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단기 투자자산하고 투자자산 분류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의 용어가 사용이 제한된이라는 표현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과 그리고 기타 정형화된 상품으로 기업의 여유자금을 투자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단기 금융상품 쪽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투자자산이에요. 근데 실제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부분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당좌자산에서 당좌예금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좌예금에 있었던 특정현금과 예금이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좌거래 개설을 약정하고 해지하지 않는 한 그렇게 들어갔던 돈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단기 금융상품 쪽에 들어오는 사용 제한보다는 장기 쪽에 속해지는 금융상품 쪽에 사용 제한이 더 훨씬 많겠죠, 여러분? 자, 지금 박스 내용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박스 내용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돼요. 자, 그런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한다라는 부분은 당좌자산의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런데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한다. 그러면 시작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봤더니 하나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그리고 두 가지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그럼 우리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보고기간 종료일은 며칠로 보자? 12월 31일. 자, 그래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면 단기금융, 그리고 1년 이후에 도래하면 장기금융상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투자자산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은 당좌자산 쪽에 속하는 자산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입니다. 단기 대여금 반대편에 있는 건 단기 차입금입니다. 여러분, 단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은 말 그대로 우리 금전소비대차 계약,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는 건 여유자금이 있어서 돈을 빌려주는데 제가 은행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쓰는 게 차용증서 이런 증서가 있어요. 그런 걸 쓰고 여유자금을 빌려주는 거,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차용증서 등을 받고 내 회사가 갖고 있는 여유자금을 빌려주었다라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면 단기 대여금, 상대편은 단기 차입금. 다만 이걸 구분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 내가 주주에게, 임원에게, 종업원에게 금전을 대여했다라면 이 경우는 단기 대여금보다는 무엇으로 사용하자?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직원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주주, 임원, 종업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관계회사한테 금전을 대여해 주었다. 그리고 관계회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여유자금을 빌려준다? 위험도가 너무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열어보면 관계들이 좀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금전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회사라고 드렸고요. 그럼 관계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했다라면 이 부분은 단기 대여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여러분 단기 투자자산 중에 시험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은 43페이지 하단에 제가 지금 페이지를 보는 하고 교재를 좀 보고 있는데요. 43페이지 하단부터 어디까지 다 그 내용이신 거냐면 45페이지까지 내용이 조금 많죠. 여러분 반드시 숙지합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기준거래, 그리고 결산일인 기말거래, 이론 문제, 실기 문제,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 그리고 회계는 유가증권 중에 단기 매매증권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그리고 우리 이제 급수가 올라갈수록 거기에 이제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범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이란 부분은 유가증권이라는 용어에서 이제 들어오는 건데요. 우리는 유가증권 종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이라는 종류 부분에 가면 유가증권 여러분 증서예요. 근데 내 재산에 대한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증서. 그래서 재산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서이다라고 얘기하고 기업에서 발급해서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보여주고 있는 증서, 그걸 우리가 유가증권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그 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분증권, 채무증권은 어떤 부분에 차이점이 있냐면 지분증권은 A라는 회사의 지분증권을 제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분율이 몇 프로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그 회사의 지분율이 70%를 갖고 있대요. 여러분 제가 가서 콩나라 판나라 관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70%이면 실질적으로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 0.5%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프로테이지로 얘기하기는 너무 적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어찌됐든 그 회사에 가서 실질적으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왜 자산부채 자본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자본에 해당되는 자본금이 있었어요. 그러면 발행하는 사람은 자본금이고 그 자본금에 해당되는 걸 사가지고 온 사람은 유가증권을 매입하였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 뭐라고 부르자? 지분증권. 그러다 보니까 소유지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주식을 왜 사서 갖고 있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뭐가 생기더라? 배당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거를 배당금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채무증권 같은 경우는 국채나 공채나 회사 같은 경우는 사채를 발행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했다. 그걸 산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걸 물어보세요. 주식 사는 게 좋아요? 사채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채를 사는 쪽을 더 권장을 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채는 실질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나야 그 이익을 나눠 갖는 건데 사채는 대체적으로 우량이라는 부분만 갖춰줬다라면 약속된 날짜에 따박따박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 회사가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난 관계없어요.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유하고 있는 과정 중에 난 뭘 받을 수 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자가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분증권, 채무증권 두 개 모두 다 놓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나는 단기적인 매매 차익이 목적이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장성이 있다라는 건 말 그대로 조금 어렵다라면 밤 9시 뉴스를 보았을 때 오늘의 증시라고 해서 우리 회사 이름 쭉 나오고 올라간 거 내려간 거 빨간 표시 파란 표시 나오면서 나오는 표시들 본 적 있나요? 자, 거기에서 거래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걸 우리가 시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런 시장성을 갖고 있는 유가증권을 내가 길게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무엇에 사고 파는 행위가 빈번하더라. 그러면 단기적인 시세 차익만 보고 끝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 목적이었었다라면 지분증권이든 채무증권이든 우리는 무엇으로 분류하자?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자.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은 무슨 자산이다? 당좌자산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분증권 중에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제가 아까 주식의 지분율이 70%, 그럼 제가 가서 콩나라 판나라 할 수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계 쪽에서는 지분율이 몇 % 이상이면 20% 이상이면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가 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하고요. 그 부분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모두요. 나는 장기간 가지고 있겠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과정 중에 배당도 좀 받고 이자도 좀 받고 이러겠다. 그리고 대신에 내가 언제든지 팔고자 한다라면 팔고 싶다. 근데 시험에서는 저 장기자를 절대 빼고 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기적 매매 차익 목적으로 갖고 있다라면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일단 분류하자라고 얘기하고